주변에 이런 사람 있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기본 프사, 단톡방에선 거의 말이 없고, 인스타는 계정만 있고 피드는 텅 비어 있습니다. 처음엔 좀 의아해요. 얘 좀 독특하다 싶기도 하고, 혹시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나 싶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만나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대화가 깊어요.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과 달리 눈을 보고 이 자리에 온전히 함께 있어 줍니다.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느껴지고 어딘가 설명하기 어려운 여유와 단단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대체 뭐가 다른 걸까? 이건 단순히 SNS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해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남들의 반응에서 자기 가치를 확인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 비교의 무대 위에 스스로를 올려놓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내면의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람들의 심리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SNS를 안 하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조용한지, 그 조용함 뒤에 얼마나 단단한 내면이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경험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으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솔직히 무언가를 경험하면 그걸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맛있는 걸 먹으면 사진을 찍고 좋은 곳에 가면 스토리를 올립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표현 욕구라고 부르죠. 나라는 사람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그 반응을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본능,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이 빠져 있어요. 맛있는 걸 먹으면 그냥 맛있게 먹습니다. 좋은 곳에 가면 그냥 그 순간을 눈에 담아요. 이걸 누군가한테 보여줘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잘 떠오르지 않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은 경험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으로 측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내적 증거 기준이 높다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안에 이미 잘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밖에서 누가 잘했어, 멋지다 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한테 이건 좋은 경험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건 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칭찬을 받으면서 자랐고 시험 점수 좋아요, 조회수, 팔로워 수, 숫자로 인정받는 구조 안에서 살아왔거든요. 그 구조 밖에서도 자기 가치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건 내면에 꽤 단단한 축이 하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카톡 프사를 기본으로 두는 이유, 피드를 안 올리는 이유, 그건 게으른 게 아니에요. 보여줄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비교의 무대에서 스스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SNS라는 공간은 본질적으로 비교의 공간이에요. 이건 누가 나쁜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피드를 내리다 보면 누구는 해외여행을 가 있고, 누구는 멋진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고 있고, 누구는 연인과 다정한 사진을 올려요. 물론 다 좋은 순간만 올린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머리로는 알아도 감정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 위치를 가늠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자동으로 하는 일입니다.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 비교의 무대 자체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못 올라간 게 아니라 안 올라간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물론 남들의 삶을 볼 수 있고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아도 내 삶은 괜찮다는 걸. 이건 말처럼 쉬운 깨달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를 멈추고 싶어 하면서도 앱을 지우지 못하거든요. 알고리즘은 계속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여주고 뇌는 그걸 또 원하고 이 사이클을 끊어내는 건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내면에 이미 자기만의 기준이 세워져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선 특유의 편안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조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으니까 여유가 있어요. 자기 속도를 알고 자기 방향을 알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편안하지 하고 느꼈다면 그게 바로 비교를 멈춘 사람의 에너지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넓은 관계 대신 깊은 관계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SNS를 하다 보면 관계가 넓어지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아는 사람의 숫자가 느는 거지 가까운 사람이 느는 건 아닙니다. 팔로워가 500명이어도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생일 축하 메시지가 수십 개 와도 내가 새벽에 울고 있을 때 달려와 줄 사람은 따로 있죠.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일찍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넓은 관계 대신 깊은 관계를 선택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연락처를 보면 꽤 단출합니다.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하지만 그 몇 명과의 관계는 보통 사람들의 수십 개의 관계보다 밀도가 높습니다. 만나면 안부 인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가 힘들고 뭐가 즐거운지, 표면이 아니라 한 겹 안쪽의 이야기를 나눠요.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가 발견한 덤바의 수라는 게 있는데 인간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는 약 150명. 정말 깊은 관계는 고작 5명 정도라고 합니다.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150명의 피상적인 연결보다 5명의 진짜 연결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면 대화에 온전히 집중해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구조예요. 관계의 에너지를 아껴둔 사람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단톡방에서 조용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을 위해 아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이 사람들은 고요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1분만 기다려도 스마트폰을 꺼내고 잠들기 전에도 SNS를 스크롤하고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영상을 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을 요구하고 있어요. 도파민이라는 보상 물질에 익숙해진 나머지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상태를 오히려 불안해하는 거죠.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자극의 사이클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당연히 지루할 때가 있고 심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지루함을 자극으로 채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둘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고요함을 견딘다는 건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SNS를 열고 피드를 넘기는 그 순간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머릿속에 불편한 생각, 해결 못한 감정, 막연한 불안. 이것들과 마주하기 싫으니까 타인의 삶이라는 자극으로 덮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 불편함 앞에 그냥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안의 불안을 직면하고 지루함도 그대로 통과시키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기 생각을 정리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대화하면 말의 깊이가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이미 충분히 사색한 사람이니까요. 남의 콘텐츠를 소비하느라 바빴던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콘텐츠를 쌓아온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이 사람들은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여행을 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인생샷을 찍기 위해 줄을 서 본 적 있지 않나요? 음식이 나오면 먹기 전에 각도를 잡고 사진부터 찍어 본 적 있죠? 그 순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요?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내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여행은 사진이 아니라 기억이고, 식사는 피드가 아니라 맛이고, 만남은 스토리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현존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능력, 마음 챙김, 영어로는 마인드풀리스라고 하죠. 재미있는 건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 앱을 깔고 마음 챙김 수업을 듣고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그런데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미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같은 한 시간을 보내도 그 한 시간이 더 충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순간에 진짜로 있으니까. 몸만 여기 있고 마음은 스마트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통째로 이 자리에 있으니까.
6번째이자 마지막. 이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라는 단단한 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건 오만함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만한 사람은 자기를 남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 차이가 큽니다.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유행을 몰라서 안 따르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다수가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가는 건 무섭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만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불안이 당연히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불안을 견뎌낸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방향을 믿고 남들의 시선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걸어온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율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결정 이론에서 말하는 인간의 3가지 기본 욕구 중 하나인데, 외부의 압력이나 기대가 아닌 자기 내면의 가치와 선택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에요. 이 자율성이 높은 사람들은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합니다. SNS를 안 하는 것,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이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사회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낸 사람들입니다. 외부 인정 없이도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 비교의 무대에서 내려온 사람, 넓은 관계 대신 깊은 관계를 선택한 사람,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사람,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 확신이라는 단단한 축을 가진 사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조용하다고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단단한 세계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중에 본인이 바로 그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 영상은 그저 당신이 이미 아는 걸 확인해 준 것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혹은 본인이 바로 그 사람이라면 그 선택을 하게 된 계기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그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착착심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마음의 결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